미나상 콘방와 도쿄 K짱 데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셨고 질문해 주셨던 게 있어요. 특히 여름 되면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자, 뭐냐면 바로 유카타와 기모노의 차이점이 뭔가요? 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셨어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맞들이가 축제인데 이제 그런 축제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뭐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 여자들이 이렇게 귀여운 유카타를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기모노와 유카타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정말 딱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거 뭐야? 이 컨텐츠 여성만을 위한 컨텐츠입니까? 아닙니다. 남성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자들도 유카타와 기모노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께 제가 도대체 그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기모노부터 알려드리고자 해요. 제가 어학 BJ다 보니 여러분들께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기모노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기모노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상 일본 발음으로는요 키모노예요. 키모노. 자, 키모노는요 이 키루와 모노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키모노가 된 거예요. 일단 이 키루는 뭐냐면 입다라는 뜻이에요. 입다. 그래서 후쿠오 키루 그러면 옷을 입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다라는 동사 키루가 이렇게 앞에 왔고, 이 모노는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물건. 그래서 입는 물건이라고 해서 키모노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는 물건, 그러니까 입는 옷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옷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일본에서는 옷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후쿠라는 단어예요. 후쿠. 이게 바로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후쿠오 키루 그러면 옷을 입다라는 건데, 사실은 옷이라는 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옷은 후쿠라고 해. 그런데 키모노는 우리나라의 한복도 어차피 옷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한복을 옷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복이라고 명칭하잖아요. 일본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통 한복과 같은 일본의 전통 옷을 키모노라는 단어로 명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는 기모노라고 하는데 기모노보다는 키모노와 가까운 발음이에요. 키모노. 그리고 이 입다라는 키루도 기루라고 하지 않고요. 키루라고 하기 때문에 키모노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약간 일본의 센 발음을 좀 이렇게 약하게 발음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타카다노 바바 이것도 나카다노 바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뭐가 있지? 되게 좀 다양한 되게 센 발음, 키모노를 기모노라고 하던지 뭐 되게 다양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일본 발음은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식 일본 발음으로 하시면 입이 나중에 외우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기모노라고 하지 마시고 키모노라고 발음하세요. 이런 컨텐츠가 어딨냐? 이렇게 짤짤이 나오는 이런 일본어 교육 컨텐츠 훌륭하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기모노 사진, 남자 기모노, 여자 기모노, 도대체 기모노를 어떻게 입는 건지, 뭐랑 같이 입는 건지, 언제 입는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에는 우리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이 있듯이 일본에도 일본의 전통 의상인 키모노가 있습니다. 자, 성인식이나 성년식, 졸업식 때 입는 옷이 뭐 유카타 입는 친구들도 있고 뭐 기모노 입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모노를 입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무늬가 화려하고 소매자락이 좀 길어요. 그리고 소매자락이 짧은 걸 입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길고 짧은 게 그냥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이게 더울 때는 짧은 거 입고 추울 때는 긴 거 입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소매자락이 거의 팔목까지 내려오는 것을요 후리소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미혼 여성만이 입을 수 있는 기모노예요. 제가 지금 미혼 여성이 입는 기모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손목이 이 뼈를 가릴 정도로 약간 되게 길잖아요. 이거를 바로 후리소대라고 해요. 이거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만이 입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혼한 아줌마들은 그럼 뭐 입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런데 기혼 여성이 입는 옷들도 있습니다. 기혼 여성이 입는 것을 바로 후리소대라고 해요. 자, 그럼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팔목이 길어요. 소매자락이. 근데 이건 소매자락이 짧죠. 이 소매자락이 짧은 거는요, 바로 토메소대라고 해요. 토메소대. 근데 이 토메소대는 입는 거는 소매자락이 그 후리소대보다는 짧아요. 그런데 이 기혼 여성이 입는 기모노 중에는요, 그 집안을 상징하는 문장 카몬이라는 게 있어요. 카몬. 여기 보시면 이 여성 팔 여기 양쪽에 보시면 하얀색 뭐가 보이시죠? 제가 한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양쪽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하얀색 문양이 보이잖아요. 자, 그거를 카몬이라고 해요. 카몬.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일반 디자인이 아니라 그 집안을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문장. 그래서 이것을 모츠키라고 해서 나중에 결혼식 할 때, 제가 결혼식 할 때 그 신부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그 모츠키라고 해서 예복으로도 입어요. 결혼하실 때. 자, 키모노의 소매폭은요, 여자의 키모노도 남자 것도 보통 이렇게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유카타를 입었기 때문에 기모노랑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얘도 대강 50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키모노에는 주머니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길어요. 기모노는 이렇게 길기 때문에 주머니가 따로 필요 없이 이 소매 안쪽에다가 이렇게 주머니 대신, 그런 소매가 주머니 대신 역할을 하는 그런 옷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가주방이라고 부르는 긴 속옷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가주방은 키모노를 입을 때 꼭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 우리 한국도 한복 입기 전에 하얀색 소복 입잖아요. 안에다가 이렇게. 그것처럼 일본 키모노 입을 때도 소복같이 나가주방이라고 부르는 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비가 있죠. 제가 여기 지금 배에 둘린 걸 바로 이걸 오비라고 해요. 자, 이거 오비가 있고요. 기모노의 장식인 오비, 그리고 뭐 오비하게, 그 기모노는 오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다 뭘 또 덧대야 돼요. 이 오비가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뭐 오비 위에 둘러매는 오비자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액세서리인데 이렇게 하나에 뭐 또 묶는 게 있어, 기모노는. 그리고 뭐 타모토라고 불리는 자루 모양의 소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머니 대신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소매. 그리고 뭐 다양한 무늬로 문양으로 염색한 비단. 이렇게 뭐 되게 화려한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치마 밑에만 이렇게 디자인한, 기모노도 되게 디자인이 다양해요. 자, 어쨌든 기모노를 입을 때 신는 양말 타비, 이거는요 제가 지금부터 찬찬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잠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 키모노와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키모노의 다른 점, 후리소대와 토메소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짧은 디자인이 이쁘다고 짧은 키모노를 입으면 당신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결혼한 여자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키모노는 대체 언제 입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부분 여성분들은요, 성년식 때 이렇게 입기도 해요. 성년식 때 이렇게 입기도 하는데 예쁘지? 그래서 막 성년식 되면 진짜 길거리에 이렇게 입은 여자애들이 천지백갈이야. 진짜야. 뭐 시부야, 뭐 신주쿠, 하라주쿠, 뭐 이렇게 무슨 성년식 있는 날이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입은 여자들이 천지백갈입니다. 그 남자들도 유카타를 입어요. 기모노를 입어요. 유카타, 기모노 같은 걸 입는데, 자, 남자분들 거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저도 한번 이렇게 입어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뭐 기모노 안에 입을 때 뭐 덧대는 거 위에 입었고, 그 위에다가 또 오비를 둘렀고, 오비가 움직이지 않게 또 이렇게 묶는 그것도 있고, 어떤 조그만 가방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머리에 막 핀도 꽂고 예쁘게 했는데요. 자, 이제부터 남성분들에 대한 기모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성분들 되게 좀 모르셨던 거 아셨죠? 그러면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고맙다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배에 두른 게 바로 오비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남자 것만, 여자 것만 있나요? 뭐예요? 남자 것도 알려주신다면서요.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남자 오비와 여자 오비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바로 남자 오비예요. 남자 오비고 여자 오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여자 오비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모노를 입을 때 덧대는 이런 하얀 천과 그 위에 오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비, 아까 뭐랬냐? 오비하게? 그 단어를 외워야겠다. 오비하게? 오비지대. 오비자대? 오비지메. 오비지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키모노에 입는 그런 오비예요. 자, 일본 여성은요, 여자의 키모노를 입을 때 허리에 둘러서 감는 기다란 띠가 있어요. 바로 그걸 오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오비는요, 허리를 둘러서 이렇게 뒤에서 묶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근데 오비를 예쁘게 묶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대충 묶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서 묶는 거예요. 뒤에서. 좀 예쁘게 좀 묶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묶어요. 오비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로 묶습니다. 자, 여성의 오비는요, 보시다시피 폭이 굉장히 길어요. 이것도 제가 한 2번씩 감은 거예요. 폭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장식성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그냥 완전 기본적인 그런 오비를 한 거고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그런 사진들에서는 오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럼 남자 기모노는 뭔가요? 여자 기모노는 여자는 좀 예쁘고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장식성이 강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과 굉장히 막 예쁜 디자인을 다 달라. 막 리본 묶은 것도 레이스 달린 것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데, 근데 남자들은요 약간 이렇게 막 꾸미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남자 키모노 하면 좀 남자의 상징, 약간 이런 좀 뭔지 알지? 남자다움 이런 게 조금 뛰어나요. 남성성이 좀 강한 남성적인 매력이 강한 옷이 바로 남성 키모노이기 때문에 남성 키모노에도 물론 오비를 매요. 오비를 매지만 이거는 그냥 폭이 약간 좁고 길어요. 폭이 조금 길어. 가늘고 길기 때문에 남자는 디자인성보다는 장식용보다는 약간 실용성이에요. 남성 오비는 약간 실용적인 그런 허리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차별 아닙니까?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일본 사람도 아니고 이분들이 이렇게 만드신 걸 뭐 나한테 뭐라고 하셔봤자 나는 뭐 힘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허리 일단 2번 감아요. 그리고 옆구리 쪽에 맨다고 합니다. 남성분들은. 자, 이게 에도 중기가 돼서부터야 가부키 아시죠? 약간 이렇게 눈썹 팅팅팅팅팅 하는 거 있잖아. 나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 가부키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일본 악기 뭐 하고 우리나라에 뭐 창 이런 게 있으면 일본에는 가부키가 있는데, 이제 그런 가부키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 에도 중기가 돼서. 그래서 그때는 여자 역을 남자 배우가 다 했어. 여자 역도 남자 배우가 다 했기 때문에 남자 배우가 여자 역을 맡았을 때 좀 더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폭이 넓은 띠를 이렇게 오비로 묶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여성스럽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 저렇게 한번 묶어볼까? 여기다가 뭘 한번 덧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오비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오비 종류가 뭐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충 몇 가지만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대충 몇 가지 가져온 것만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비를 묶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리본처럼 묶는 방법이 있고, 리본도 다양해. 이게 옆으로 묶는 리본, 이렇게 묶는 리본,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오비지메가 있고, 이렇게 오비에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되게 이렇게 단아하게 이렇게 묶는 오비 방법들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크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다양한 오비에 묶는 방법들이 있어. 묶는 방법, 오비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오비 예쁜 거, 레이스 달린 거, 그거 한번 제가 한번 해가지고 올게요. 사가지고 한번 매볼게요. 근데 사실 이것도 오비를 묶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리본을 묶는 오비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리본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리본이지. 이 리본인 것 같아. 이렇게 된다라고 있는데, 나는 이런 재주가 없나봐요.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가지고 그냥 대충 리본으로 묶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가부키 배우들이, 남성 배우들이 여자 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오비 묶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고언하다 보니까 이게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 막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순식간에 마을 여성들에게 빡 확산이 된 거야. 완전 유행이 된 거지. 나도 오비 저렇게 묶을 거야. 뭐야 저거. 더 예쁜 오비를 구해오너라. 막 이러면서 여성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무늬나 매듭의 변화가 보완되면서 지금 이렇게 현재의 여러가지 다양한 오비의 원형이 완성되기에 이릅니다. 자, 유행의 근원이 가부키 배우, 남자 배우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은 또 일반 디자인은 또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 부자인 뭐 그런 가족, 집안들은 상인한테 더 화려한 거, 더 예쁜 거 막 이러면서 궁정 혹은 묵부 등에 직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성 안에 그 왕을 위해서 그림을 제작하는 담당하는 그런 또 그런 직인을 담당하는 그런 스텝이라고 해야 되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게 궁정에서 궁까지 이제 이렇게 전부 이 오비의 유행이 간 거야. 흘러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직속되어 있는 그림 제작을 담당하는 그 직인에게 호화로운 의장을 그리게 해요. 그 집안 가문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옷, 그런 디자인이라던가 가문의 뭐 의장 같은 거를 그리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직인한테 정교하고 그리고 완전 아주 그냥 꼼꼼하게 이렇게 그리게 해. 그런데 이제 궁궐에서 막 공주라든지 아니면 그 왕비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예쁜 오비를 하고 있으니까 서민들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보다가 이게 조금씩 좀 다른 방법으로 서민들한테도 그게 내려오기 시작해. 그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좀 화려하고 예쁜 그런 디자인으로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지. 그래서 그런 패션이 점점 내려오다가 이제 우리 현대 세계에서도 이런 식의 기모노 다양한 오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이렇게 키모노, 옷 같은 거는 여자 키모노에 비해 남자 키모노 의상이 굉장히 조금 단순하잖아요. 제가 남자 키모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많이, 어머. 어야. 진정.